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공급을 끊어 상당한 타격을 주려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를 받지 못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멈춰설 것이란 보도도 많았습니다. 아베의 계획은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조달받지 못해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는 18일까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분쟁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아베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당당히 거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도 비춰졌지만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책이 세워지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약속하고 기업들은 부품 국산화에 공감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책들이 가능한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는 이미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국산화 작업을 이전부터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한 기업에 불화수소를 받아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후 결과에서 이 테스트가 성공을 거둔다면 LG 디스플레이 측은 곧바로 생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6일 보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와 협력해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만 생산 가능한 반도체 소재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에 따른 약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협력사도 불화수소를 고순도 가스로 만드는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량류 우려 때문에 아직 공정에 쓸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공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국산도 적극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한 후 성공하면 공정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산 테스트 기간 동안 최대한 시중의 물량을 모으거나 사용량을 아껴 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안에 국산 품질 테스트가 끝나고 이를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일본산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죠. 아베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안 주면 한국이 결국 무릎 꿇고 자신의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우리는 아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일본은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해 자신들의 수출에 손실을 입을 거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품질과 납기 문제 등을 고려해 일본산 이외의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의 일본 소재 산업 이탈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나서자 러시아가 더 좋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의 화학기업 방화그룹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 불화수소를 공급키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수출을 끊으려 하자 한국의 대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은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의 생산이 멈출 줄 알았지만 우리는 대체 공급처를 찾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산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아베의 생각처럼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베의 공격에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산 부품을 대체해 완벽한 국산화를 이루려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살려 함께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또한 수입처를 다변화시켜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적어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한국 대기업들을 자극하여 일본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본이 국제적으로 비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을 각성시키고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장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일본은 아베의 선언으로 비상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엉터리 아베와 일본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인은 특별히 건강해서 저절로 낫는 체질, 한국처럼 검사 확대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다 등의 큰 소리가 다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의 실상이 까발려지고 있는 혼란의 일본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와 사회와 언론과 국민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총정리편을 압축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규 최종 발생자가 0명이 될 때에 도쿄는 200명 가까이 매일 발생할 정도니까요. 10일 하루에만 일본에서 최종 판정으로 확정된 자는 60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189명, 오키나와 80명, 사이타마 53명 등 일본 전역에서 거의 모든 도시가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전이니까 앞으로도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의하면 일본 전역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갈수록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관광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일 경제 갈등이 일본 보이콧을 자초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해 이번에 완전히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일본 전역은 우왕좌왕 난리입니다. 아베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그동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일본의 의료체계와 장비 보유 등 부끄러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아베의 한 가정당 면 마스크 2장씩 공급 발표입니다. 466억엔 약 5,211억 원으로 제작하고 배송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의 해외 토픽으로 대서특필될 정도로 일본의 방역 대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입니다. 아베노마스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아베와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서 엄청 욕을 먹었죠. 결국 아베는 현금 20만엔 지급을 갑자기 30만엔으로 대폭 올리면서 국민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 또한 지급 대상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와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신경전이 연일 보도될 정도로 영업 자제를 요청할 대상 상점을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지난 일주일 내내 의견 조정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9일까지 백화점과 이발소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다투다가 최종적으로 영업을 해도 좋고 가라오케 등 술집은 휴업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종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아베와 코이케의 전쟁이 재현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11일에 게재될 정도로 회의만 하다가 밤새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치계 소식을 확인하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정말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실한 방역 체계와 함께 의료 장비의 부족 등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전역이 마스크와 소독약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데 연일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고 일반 면 마스크인데도 생산 및 공급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사이트 나우에서는 일본은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PCR 검사 기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병원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검사 자체를 회피하는 일본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신규 최종 판정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치료에 꼭 필요한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결국 노인층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포기했던 이탈리아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공호흡기는 인구 10만 명당 10대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120일간 폭발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나이를 65세 기준으로 구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엄청난 최종 신규 판정자들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최종 판정자들이라는 결과가 예측된 것입니다. 인공호흡기의 부족과 취급 가능한 의료진들의 부족에 관리 시스템까지 일본은 지금 총체적으로 의료 공백인데 그동안 방치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사를 확대하지 않았던 일선 보건소장 인터뷰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이타마시의 보건소장은 솔직히 그동안 PCR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병원이 넘치는 것이 싫어서 검사 대상 선정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171건만 검사했는데 며칠 만에 700개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가 말로만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현장의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 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항상 남을 배려하느라고 쓴소리와 시위를 하지 못하는 일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살고 싶다. 아베는 책임져라. 라는 원성이 넘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본 국민들이 만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 두렵다는 트윗이 계속 올라올 정도이고
언론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전철역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일본도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클럽 등은 통제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붐비고 북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윗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만원 전철을 타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미국 CNN의 분석 기사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서 일본인들의 80%가 재택근무를 할 능력과 여건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도장 결제 문화와 대면 협의 문화 등도 문제이지만 PC 및 네트워킹 사용 능력의 부족과 재택근무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CNN의 보도 이후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될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은 PC를 잘 사용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응원의 구호도 나올 정도니까요. 이런 총체적인 부실과 난장판이 연일 계속되다 보니 단 며칠 만에 갑자기 아베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언론에 의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헤드라인이나 내용이 많이 거칠고 날카롭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후지TV의 토론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저명한 생물학자인 이케다 키요이코는 트위터에 악마 같은 아베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고비를 넘겼고 유럽도 절정을 넘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 대책도 없다. 아베 정부의 데이터를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기사들이 계속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서는 너무 늦은 비상사태 선언, 가장 무서운 것은 C19가 아니라 아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매일 진두지휘할 동안 아베는 일부러 외면했다. 빈껍데기 아베노믹스를 붙잡고 있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홋카이도의 비상사태 선언이 특별하지 않았는데도 전파 속도와 최종 판정자 추이가 꺾여지는 것을 보고 너무 가볍게 자신감을 가지면서 여유를 부리는 오판을 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아베라는 거죠. 주간 아사히는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아베와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바보짓으로 일본은 파멸하고 있다 라고 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일본의 아베이기 때문에 일본은 파멸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저널리스트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실제 드러났는데 왜 아베는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느냐 라는 칼럼을 통해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 아베이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경제대책이 방역대책인가? 계속 더 강력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당장 물러나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 지지통신에 의하면 아베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엉터리이고 뒷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파 속도를 잡지 못하고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아베는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민당 내에서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완전히 통제하고 잠잠해지지 않으면 아베는 무조건 퇴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베가 내가 만약에 최종 판정을 받게 되면 아소다로 재무상이 후임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아베 퇴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베 다음에 아소다로라고 하면 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한국을 따라하는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입니다. 도토리현에서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폄하하면서 끝도 없이 비난만 했는데 결국 니가타현 니가타시와 아이치현 나고야시 등은 이미 시행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왜곡과 혐한과 갈등 조장, 오염수 방출과 적대적 외교 등을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엄청난 도움을 주었을 때에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숨길 정도의 인간성의 일본인이 정말 대책 없는 일본입니다. 협력해 위기를 넘겨야 할 때 경제 보복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세계적인 악재에도 한국을 비하하느라고 도리어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사태 선언 이후에 일본 상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은 정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라고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다 아베와 일본의 자업자득입니다.